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기재 당진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인 시민 1인당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회에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전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금이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부담 지적에 대해서는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라며 꼭 필요한 순간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30억 원이며 당진시는 이를 전액 시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김선호 의장이 11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그 판단의 책임은 시장이 제가 지겠습니다. 지난 3일 충남 서해안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식 어류가 대량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 자료를 보면 10일 오전 10시 기준 도내 해역에서 폐사 신고된 어류는 27만 2천여 마리입니다. 피해 어종은 대부분 조피볼락입니다. 조피볼락은 28도 이상의 수온에 일주일 이상 노출될 때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사 신고는 태안 해역에서 가장 많으며 충남 해역 전체에서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고수온 경보는 연안 수온이 28도 이상인 상태를 3일 이상 유지할 때 발령됩니다. 당진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다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쯤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상태였고 나머지는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는 성인 1명 포함 7명이 정원을 넘긴 초과 탑승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선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2시 57분쯤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2동과 창고 1동, 승용차 2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또 돼지우리 안에 있던 새끼돼지 500마리 등 돼지 54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경남 지역은 이른바 마른 장마의 여파로 가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계곡마저 말라붙으면서 농촌과 관광지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시원한 물속을 뛰어다니며 더위를 식힙니다. 친구들과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치고 부모 손을 잡고 물에 발을 담그는 아이들. 도심 물놀이장은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하는 피서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으로 42.5도를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다소 내려갔어도 불볕 더위는 여전합니다. 시민들은 마치 실외기 바람을 맞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힌다고 말합니다.
다니니까 몰랐는데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잠깐씩 내릴 때 너무 숨 막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촌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경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평균 농업용 저수율은 6일 기준 37.5%로 평년 대비 52.2%를 크게 밑돌고 밀양은 저수율이 6일 기준 30.3%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계곡도 메말랐습니다. 물이 흐르던 자리는 거대한 돌밭으로 변했고 피서객도 지난해보다 75%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남도는 폭염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예산을 확보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산은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 관정 개발, 양수기와 급수 장비 지원, 살수차 운영 등 긴급 용수 확보 사업에 투입됩니다. 특별교부세도 추가적으로 7개 시군 이외에 11개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가뭄 대책비로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관계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또 폭염과 또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지난 6일 열린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고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또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속에 경남 전역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장기화되면서 농업은 물론 도민들의 일상까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가뭄 피해는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산동네 마을들은 폭염에 물 걱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상수도가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지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줄기가 말라버리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건데요.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마을. 마을의 공동 물탱크 뚜껑을 열어보니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50여 명은 상수도 시설이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끌어다 씁니다. 공동 물탱크에 물을 모아 집집마다 놓인 소형 물탱크로 옮겨 쓰는 방식인데 최근 폭염에 이마저 말라붙었습니다. 올여름 비도 적었던 데다 극한의 폭염 속에 산에서 내려오던 물줄기가 뚝 끊겨버린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마을 하천입니다. 물이 말라버려서 이처럼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인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입니다. 집집마다 놓인 소형 물탱크도 사정은 마찬가지. 바닥에 남은 물이 전부입니다. 마실 물도 씻을 물도 없어 일상생활이 중단된 상황. 이게 시작된 건 한 2달 전에부터인데 지금 심한 거는 물 한 방울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거는 한 20일 정도 됐어요. 마실 물이 있고 살아야 되지 우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몸도 좀 씻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속옷을 못 씻고 있어요. 보다 못한 지자체와 소방이 물 공급에 나섰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소방차가 호스를 늘어뜨리고 마을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물탱크차 6톤짜리 한 대, 4톤짜리 한 대, 2대를 활용해서 30톤 공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운 물도 타는 듯한 더위 앞에서는 며칠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물 공급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으로서는 우리 마을 분들이 다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위에 더해 주민들은 물 한 방울까지 아껴야 하는 유난히 혹독한 여름을 버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재난급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다 넘어진 80대가 쓰러진 채 방치돼 숨지는 등 고령층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도로변. 지난 5일 오후 2시 반쯤 8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 옆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귀가하던 중 휠체어에서 넘어져 폭염 속 도로에 2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2도를 넘었고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밭이나 길가 등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에서 어르신들이 쓰러져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시작 시간대에 가서 차를 동하시는 거랑 재난방송이나 마을방송 같은 걸로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7일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25명으로 늘었고 누적 환자는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시도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보내 최고 수준의 대응을 요청한 상황. 사망자 발생 중에 텃밭에서 아침에 일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을 80세 이상 농업인들에 대한 또 80세 이상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 같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큰 혈관 부위에 찬물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면 폐렴까지 생겨 더 위험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폭염과 가뭄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은 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더위를 이기지 못한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찜통 더위에 충남 지역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에서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돼지와 닭 등 가축은 4만 8천여 마리. 농가에서는 분무시설과 대형 선풍기를 총동원해 체온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분무하고 안개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하고 선풍기하고 그런 거 위에는 뭐 달리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대야로 밤에도 고온이 유지되면서 피해를 막으려면 선풍기 등 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가축 피해를 막자니 전기세 폭탄이 무섭고 장치를 끄자니 집단 폐사가 우려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선풍기를 끄고 온도를 조절하면 선풍기가 좀 멈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원체 막 더우니까 밤에도 선풍기를 멈추질 않고 자동 센서를 해놔도 사용량이 많죠. 그래서 전기세가 많은 거죠.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자체에 공식 접수된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강한 햇빛과 고온의 열매가 타들어가는 과수 일소 현상과 벼 조기 출수 등 농작물 전반에 생육 장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건조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출수가 된다든지 또 원예작물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과수 같은 건 일소 피해가 발생을 하면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분 유지와 기온 상승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계속 유지하시고 지온 상승을 억제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볏짚 등으로 토양을 피복해 주셔가지고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가의 힘겨운 사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은 바다 사정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 양식장에서는 끓는 바다를 이기지 못한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수온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충남 구매항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조피볼락들이 배를 드러낸 채 수면 위로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은 뜰채로 죽은 물고기를 연신 건져냅니다.
차광막을 덮어 씌우고 액화산소도 투입했지만 오르는 수온을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충남 가로림만과 천수만. 고수온 경보는 28도 이상의 바닷물 온도가 사흘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천수만은 지난해보다 25일이나 일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간은 모두 9곳,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 수는 16만 마리에 달합니다. 참담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같이 키웠는데 수온이 올라가서 폐사가 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양식장 일이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해서 키웠는데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죠. 예. 상황은 전남 광주 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완도의 넙지 양식장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 현재까지 12개 어가에서 11만 9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여수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을 막기 위해 양식 어류를 바다로 풀어주는 긴급 방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기상청은 지속적인 폭염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 연안의 높은 수온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수온 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2배 늘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를 유도하고 피해 복구비에는 기존 취어 입직비에 더해 사료비와 인건비 등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버티기 어려운 그런 해역에 있는 양식장들은 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수온에 강한 품종도 많이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방과 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멈추지 않는 더위 속 양식어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자체들도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청력전에 나섰는데요. 도심엔 시원한 물 안개가 등장했고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선 찾아가는 건강관리가 한창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도심 아스팔트 위로 살수차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교차로 건널목엔 내리쬐는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대형 그늘막이 펼쳐졌습니다. 산책로 일대엔 이른바 쿨링포구가 등장했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을 때면 어김없이 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열기를 훌쩍 낮춰줍니다. 지자체가 도심의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기 위해 가용 장비를 모두 동원한 겁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및 티베트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풍류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폭염 및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며 폭염에 대처해서 상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였으며 폭염 저감 시설 운영, 물품 지원, 냉방비 지원 등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인근 농어촌 지역은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낮 폭염 속 무리한 농작업은 자칫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과 보건소 직원들은 직접 논밭을 돌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마을 경로당은 찾아가는 건강관리소로 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혈압을 꼼꼼히 재고 시원한 물을 나누며 폭염 대처 요령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지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길을 받아갖고 더 좋아. 더운 게 걱정되지라. 어쩔란가 우리도 그럴란가 싶어갖고 걱정이 되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그 쉼터 경로당에 와서 혈압 체크도 해드리고 건강 관리도 해드리면서 이 폭염기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는지 보건 교육도 하고 살피러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이미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에 취약한 야외 건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가을의 문턱인 입추로 접어들었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가장 더운 한낮엔 야외 활동을 피하고 폭염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